반갑습니다. 신선한 주간 투자 전략입니다. 제가 오늘은 좀 게을러 갖고 방송을 늦게 녹음하네요.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그러니까 미국장이 토요일날 아침에 급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요일날 우리 장은, 국내 장은 어느 정도로 괜찮아서 월요일날 갭을 띄울까 안 띄울까 그 관종을 하자고 그랬었는데, 금요일날 저녁 시황에. 근데 토요일날 아침에 보니까 미국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미국장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갭 하락이 국내 장 마무리한 것보다는 미국장 영향을 더 강하게 받으니까 갭 상승 출발이 아닌 갭 하락 출발이 예상되겠죠. 근데 이제 그 갭 하락을 해서 양봉을 만드느냐 음봉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방향을 상으로 하냐 하향으로 하냐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좀 그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간 전략을 딱히 어느 쪽이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일단은 다음 주는 제가 이제 핑퐁 얘기를 할 때 다음 주는 하락으로 봤었던, 당초에 하락으로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주 일정도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이 없으니까 하락으로 보고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자, 일단은 뉴스 주말에 나왔던 뉴스하고 시황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짧게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기적 계절 요거는 뭐 항상 올려놔 드리는 거니까 1월달 되면 저기 1월로 제가 바뀔 겁니다. 요게 참고로 하시면 되고, 요 부분은 실적 관련된 부분입니다. 실적 관련된 관종 섹터 분류해 놓은 거니까 매번 보시니까. 북한 문제는 뭐 계속 지금 18일 당초 18일 이야기 나왔다가 이제 25일 이야기 나오고, 청와대에서 뚜렷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발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백화점뿐만 아니라 투자유치권뿐만 아니라 이제 간간히 중국 관계에서는 제재가 의미가 없다는 부분 쪽으로 해서 뉴스가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도 제재를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중국하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산림협력회학 평양을 방문하니까 이제 요 뭐 산림 쪽 관련 북한주가 움직일지 안 움직이기도 뭐 장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일단은 그런 일정이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관련주들이 움직일 것 같으면 매매를 하시고, 단타 위주로 매매를 하시고. 자, 시장 흐름 요거 제가 10월달에 제가 올렸던 글을 그대로 이제 놔뒀던 부분인데, 1주 단도 2주의 재조정,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가 2주째 들어가는 겁니다. 조정 쪽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부정적인 부분으로 제가 얘기했었던 부분이죠. 이쪽은. 그러니까 다음 주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일정일 그 예상이라는 게 맞으라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게 확률이기 때문에 다 맞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꼭 주간 단위로 꼭 잘라서 월, 금 딱 잘라서 움직인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패턴이라는 것도 약간씩의 오차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항상 딱 그날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가격대도 보통 뭐 목표가나 손절가도 그 가격이라고 해서 그 가격만 꼭 지켜야 된다는 그런 유연성이 없는 그런 부분으로 대응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지난번에 적어놨던 글이죠. 이게 갭으로 띄워 올렸다 그래갖고 요 수치가 지금 요 수치가 654 2034 이 수치가 그대로 왔어요. 지금 밑으로. 요 내용이 뭐냐면 그 토요일날 아침에 나온 뉴스입니다. 미국 시장에 유가가 한 번 올랐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 그러니까 그때 아마 2% 2%대 올랐다가 2%대 하락했다가 다시 2%대 올라가는
제가 차트는 확인을 안 해봤지만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2%대 상승을 다시 올렸으니까 하루 이렇게 지그재그로 요거는 이제 뭐 약간 나왔던 뉴스고, 화웨이권에서 중국 정부에서는 별 얘기가 없어요. 지금 현재 마인과 같이, 마인이나 기타 뭐 요 비슷한 얘기가 중국 내에서도 기업인들 관리한다고 그래서 스타들 세금 때리고 하는 부분 등 기타 그런 일이 많았죠. 근데다 거기에다가 뭐 정부에서 그랬는지 어디서 그랬는지 인권 얘기를 갑자기 꺼내면 자기네가 더 손해인데, 어쨌든 간에 인권 얘기가 잠깐 나왔었고 특별하게 이거에 대해서 크게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중국에서 그 딸을 포기를 한다 그러면 뭐 30년 형이니 뭐 이상한 얘기를 하고 다 찌라시고 그 장난이죠. 자, 하여튼간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우가 이제 토요일 아침에 2%대 하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계속 3200, 4000 얘기가 나온 지가 얼마 전인 것 같은데 3500 얘기 나왔다가 또 3200까지 빠졌다고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암호화폐, 일제히 급락. 그리고 이제 유럽 쪽은 강보합으로 마무리 지었고, 그래서 일단은 미 증시 급락으로 월요일 갭 상승이 아닌 정반대인 갭 하락으로, 다음 주는 중국 지수, 그러니까 제가 중국 차트나 미국 차트를 보니까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차트가 부정적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동시만기일이고 다음 주에는 국내 동시만기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무난한 시장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갭 하락이든 갭 상승이든 어쨌든 간 단기 하락으로 봅니다. 단기 하락으로 보기 때문에 2034, 654 여기 이게 똑같죠. 전에 적어놨던 건데 그 지점을, 그러니까 이 앞에 이제 언젠가요? 목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인가 2074나 679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지키지 못하고 밀렸었죠. 그랬다가 다시 올랐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금요일 날. 근데 미국장이 갭 하락, 급락을 했기 때문에 미국장이, 국내장이 밀리면은 당일날 이렇게까지는 안 빠지겠지만 그 한 주의 주간 저점을 이쪽으로 이쯤 보고, 저점을 이 정도 보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반응을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말대로 주가가 움직이면 뭐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을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지점이 있고 제가 생각하는 지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로 해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됐지. 참고를 해서 비교를 해가면서 대응할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수치나 제가 하는 말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저같이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다르게 생각하는 분도 있으니까 그걸 골고루 해서 또 본인 각자의 생각을 거기에 비교를 하면서 자기의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국 25% 내년도 증시에 대해서 세계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금 12월 달이기 때문에 내년도 언급을 얘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같으면은 10월 초순경에 내년도 증시 예상을 제 나름대로 전략이라든지 대략적인 초안이라도 만들어 했는데 올해는 제가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아예 손을 안 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게을러졌죠. 그만큼. 어쨌든 간에 지금 국내 전문가들이나 세계 전문가들, 해외 전문가들이나 경제 전문가나 뭐 기타 등등 주식 관련 분들이나 전부 다 부정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년도에. 근데 저는 그렇게만은 보지 않고 있는, 제가 이제 봤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왜 그렇지 않은 변동성은 심할 거라고 얘기는 했었죠. 제가 여기에 지난번에 잠깐 봐서 91년도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여지며 뭐 이렇게 적어놨었지 않습니까? 12월까지는 빡세고 1월에 1차 반등 시도, 3월 전후 하락 조정이 있다니까. 3월달에 이후에 이제
하락이란 부분이 한번 있을 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제가 작년에 올해 2018년도 예상을 했을 때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작년 2017년도 연말에 제가 올해 2018년도 예상을 하면서 했던 얘기랑 거의 같아요. 유사해요. 흐름을 유사하게 제가 똑같이 봤습니다. 비슷하게 별 차이 없이 그렇게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제가 이걸 이제 10월달인가 언제인가 제가 얘기를 한 건데, 저는 그래서 어떤 변동성은 있어도 그 변동성만 잘 타면, 파도 타기를 파도만이라도 잘 타면, 이렇게 뭐 그냥 단타성으로, 그러니까 홀딩이나 뭐 어떤 그런 개념, 장기 개념 매매는 비추고, 저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혀 무조건 부정적이라고, 하락 추세에서도 파동은 있으니까, 상승 파동은 있으니까, 하락 추세라도 상승 파동이 있잖아요. 하락 추세 1파, 2파, 3파, 4파, 그리고 5파, 그래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락 5파에서도 상승파를 만드는 게 2번은 있어요. 하락 5파를 만들면서 하락 파를 3번을 만들지만 상승파를 2번을 만든다 이거예요. 상승도 상승파동에서도 하락파를 2번 만들고 상승파를 3번 만들듯이, 그렇기 때문에 그 파도 타기를 잘 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파동이나 연중 파동이나 아니면 뭐 분기 파동이나 뭐 월 파동이나 그 파동을 잘 보고 판단하시면, 물론 그걸 맞추기는 어렵죠. 더군다나 초보분들은 더 어렵지만 그 파도 타기를 하면서 배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지수 관련된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된다. 예전에는 개별 종목만, 단타라고 해서 개별 종목만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단타도 지수로 신경 쓰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 장중 파동에 역으로 내가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장중 꼭지에서 내가 매수를 하고 장중 바닥에서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중 파동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항상 장중 파동이 있다. 그 파동은 2시간 타임이다.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딱 그렇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장중 파동도 잘 타야 된다. 무조건 매도나 매수를 무조건 한다고 될 일은 아니다. 거기에 앞서서는 시장 파동이 주간 파동이 있고, 월간 파동이 있고, 분기 파동이 있고, 연중 파동이 있으니까 그걸 감안하고 내가 매매 타이밍을 잡으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타라도, 단타장이 아무리 잘하시는 단타도 파도 잘못하면은 손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라갈 것도 못 올라가고 밀리는 경우가 태반이고요. 저도 단타를 안 해봤겠습니까? 당연히 올라갈 자리이고 올라갈 건데, 그 힘이 막 붙으려다가도 금방 그 힘이 꺼져버리잖아요. 어쨌든 그런 얘기니까 참고를 하시고, 또 말이 길어지니까 주말 뉴스를 보면은 예산안 요거 뭐 제가 얘기했었죠. SOC 늘린다고 국회의원들 그러면서 벌써 홍보에 나선 의원, 내가 예산 땄다라고 자랑질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잘라야 됩니다. 6월 8일 68% 대상들입니다. 왕홍,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유튜브 유행하듯이 중국도 상당한, 이 사람들이 상당한 매출을 올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국 면세점에서 하고 있다고 하고, 제가 알기로는 또 보니까 상당히 많이 팔린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실적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에 했는데, 이게 토요일날 하고 일요일날, 토요일 했는가 어쨌는가 면세점에서 했고, 라이브 방송을, 그래서 화장품이 많이 팔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시황의 얘기 때 화장품 얘기를 언급했었죠. 왜냐면 뉴스가 이리저리 화장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이 움직일 것가 아닌가 차트를 봤더만, 차트가 당장에 움직일 것 같진 않다. 강한 힘으로 올리지 않은 이상은 그 흐름을 강하게 돌려야 되니까, 그렇게 강한 힘이지 않으면 그냥 일반적인 통상적인 힘이다 생각하면은 1월 중순 이후로, 1월 말 중순 이후로가 저는 타이밍을 보고 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현재. 왜냐면 추세가
밀리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걸 돌릴 수가 있죠. 뭔 이슈가 터지면. 이런 뉴스와 더불어 이제 중국 정부에서의 뉴스가 나오면 이제 돌릴 수는 있습니다. 그 정도 뉴스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화장품이 일단은 눈에 띄었었다. 저한테도. 그러니까 이 뉴스 나오기 전에부터 지난주에 그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때문에 관종은 하시란 얘기예요. 화장품 얘기 나오면은 중간중간에 확인을 하시라 이거예요. 장중에 주르륵 올라가면은 당연히 이제 돌리는지 안 돌리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고. 자, AI 얘기 이제 나오죠. 이제 일부 쩐주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였었잖아요. 사료하고 뭐 방역 관련해서, 그죠? 항원이 검출했다고 하니까 이 검출 결과를 봐야겠죠. 근데 이건 미끼일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미끼 왜 매집을 했으니까 뉴스를 내보내야 되잖아요. 이건 뭐 이런 뉴스는 뭐 식약청도 못 믿습니다. 제가 식약청 관련된 일도 한 적 있지만은 식약청 사람들도 못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이 있고, 넷플릭스 부진에 의한 이 스튜디오 추가 상장권이 아마 또 있을 거예요. 얘 추가 상장이 수시로 있어요. 추가 상장이. 그러니까 항상 추가 상장 부분을 확인하시고 매매하세요. 얘는 케이블 내가 이 뉴스 나왔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상하다고 그랬냐? 김정은이가 철도에 관심이 있고 남북철도 얘기 나오고 있지. 국내 철도에 한번 타보고 싶다는 얘기가 나왔었지. 응? 그러니까 당연히 장난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게 누가 건드렸다라는 그 의심이 난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아닌 거 다를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처초에 강릉선 탈 때 전부터가 그랬었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 사이에는 열차가 뭐 한두 번 지나간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옛날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누가 좀 장난질을 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왜냐면 그 탈선이라는 게 오작동이나 그런 부분은 일시적으로 기계 하시는 분이 오작을 했으면 이해가 되죠. 어떤 사진에는 보니까 선로도 없는 게 있고 막 그러더라고. 보니까 중간에 끊어진 게. 근데 그게 내용을 제대로 확인은 안 했지만 그게 팩트인지 아닌지는 어쨌든 저쨌든 간에 지금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제가 항상 뉴스를 볼 때 한 면만 보지 말고 반대편 면도 보고 겉도 보고 속도 보고 또 반대편도 보고 양면도 보고 마땅히 그래 보고 판단을 하시라고 얘기를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진보 보수를 떠나서 모든 뉴스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진보 성향이 같은 성향이 강한 언론사 거는 보수 성향 걸로 한번 보시고, 보수 성향 언론이 강한 데는 진보 성향 쪽으로 뉴스를 보시고, 그렇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은 보수 언론들이 많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진보 언론 쪽 방향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수 언론 쪽, 뭐 반정부, 그러니까 정부에서 경제 쪽이 잘 못하고 있으니까 반정부적인 뉘앙스가 많다 보니까 반대적인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반대적인 얘기를, 같은 얘기를 동조하는 얘기보다는 양쪽을 생각하게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극과 극적인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 스타일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극단적인 표현도 많이 쓰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수도 계량기가 동파가 됐는데 100개라는 둥 뭐 어쩐 얘기 나오는데, 어쨌든 예전같이 옛날에 우리 이제 수도 계량기 동파 옛날에 어릴 때라든지 뭐 그럴 때의 동파 개념보다는 지금이 동파량이 그렇게 많다고 보다는 안 보여지고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계량기 밑에 이제 계량기 제가 여기 이제 계량기 개놨지 않습니까? 계량기 관련된 게, 그러니까 전력 계량기, 수도 계량기 뭐 같은 계측기 관련, 그러니까 계량기나 계측기를 하려면 이거에 대한 자격이나 그 사업자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유형입니다. 계측기 관련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자세하게 이 업체들이 그 계량기를 생산하는지 안 하는지는 확인은 안 해봤어요. 어쨌든 간에 전력 계량기를 하든 수도 계량기를 하든
어떤 계량기는 계량기를 생산하는 업체들인데 이게 관련주다라고 했긴 했지만 이 동파가 예전같이 그렇게 많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는 팩트를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주에 이제 트와이스 엑소와 얘기 나와 있고 스파이더맨 있고 뭐 블록체인 필름 페스티벌. 이건 필름 페스티벌은 이건 영화 관련 필름 그 영화 필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블록체인으로 해서 뭐 한다는 뭐 하는 거고 신차 현대차는 뭐 계속 신차 나올 거고 기아차도 신차 나올 거고 그렇습니다. 그 옵션 동기 만길입니다. 선물 옵션 코스닥 정기 변경 나오죠. 15, 150, 300 코스닥. 코스닥 300은 이렇게 나가는 종목, 들어오는 종목, 편입, 제외되는 종목, 뭐 등등 이렇게 있죠. 그죠?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입 종목, 제외 종목, 보시면, 보면, 그렇고, 일단은 이제, 계량기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고, 전체적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이런 뉴스들은 제가 오늘 게을러서 간략하게 했고, 그리고 얘기했듯이 뉴스도 시장이 안 좋으면 뉴스가 많이 안 나와요. 부정적인 뉴스를 마냥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기업에서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기업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언론에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시장이 안 좋으면. 그렇기 때문에 뉴스가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시장이 안 좋으면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만큼 많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왜 긍정적인 얘기가 안 나오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뉴스가 줄어드는 이유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긍정적인 뉴스가 안 나오기 때문에 부정적인 뉴스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부정적이라도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기자들이 돈을 받기 때문에 광고도 있고 그래서 뉴스량이 작아집니다. 줄어듭니다. 시장이 긍정적일 때는 이 뉴스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긍정적 얘기도 재활용 뿐만 아니라 뉴스 재활용 뿐만 아니라 리포트 뿐만 아니라 탐사보도 뭐 기타 등등 하면서 막 내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뉴스가 줄어든 부분도 그렇습니다. 시황에서도 보면 시황 뉴스거리에서도 보면 확 줄어드는 게 그런 거죠. 벌써 20분이 넘었네요. 자, 중요한 거는 다음 주는 미국 시장 차트 기술적으로 봤을 때 미국 시장도 안 좋아 보이고 중국 시장도 안 좋아 보이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금요일날 저녁에 미증시가 급락을 했으니까 월요일날은 갭 상승보다는 갭 하락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상승을 했던 금요일날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뭐 약보합으로 그냥 출발할지 아니면 갭 하락으로 출발할지 그걸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방향을 양봉 방향으로 갈 거냐 음봉 시가에서 음봉 방향으로 갈 거냐를 그거를 관전 포인트로 보시고 주중에 이거를 찍고 이거를 찍을 경우 이게 저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이거 더 내려갈지 아니면 이걸 안 찍고도 그냥 방향을 돌릴지 그 부분을 이제 확인하시라는 데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가 이 근산치라고 보셔야 되지 이 수치를 딱 찍냐 안 찍냐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종목이든 지수든 어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다음 주 잘 선방하시고 잘 마무리 하셔서 3월 마지막 크리스마스 한번 쳐줄 때 그때 계좌 정리 잘 하시고 해서 현금 확보 잘 하시고 하셔서 올 한 해 잘했든 못했든 긍정적으로 마지막 날은 웃으면서 마무리 할 수 있게끔 준비를 잘 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